네, 3월 28일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메모장에다가 글을 써서 저장하는 연습을 해왔고요. 오늘부터 주로 되게 이런 문서 작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한글 2016 버전. 네, 버전에 따라서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선생님들. 집에 있는 버전이 2018이시거나 2022 또는 2010 버전이어도 동일하게 수업은 가능하니까요. 천천히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활용 강의들도 겸하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타자 연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열어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써주세요. 아직도 메인 화면이 인터넷을 열었을 때 메인 화면이 한컴 타자 연습이 아니신 분들은 제 이전 강의들 참조하셔서 인터넷 첫 화면을 네이버로 바꾸시고 그 방법을 모르시겠는 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검색된 내가 검색한 결과가 나오는 한컴 타자 연습 눌러주세요.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네모칸에 터치해 주시고 X 눌러주세요. 한컴 타자 연습 시작 눌러주세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에는 취소를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지난번에 해놨다시피 이 소리를 없애시려면 설정창 누르셔서 소리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소리를 모두 다 꺼주시고요. 혹시 한글 말고 영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오른쪽 칸 하나 눌러서 영어로 바꾸시고 X 누르시면 돼요. 저처럼 한글 하시는 분들은 그냥 X 눌러주시고요. 다시 오늘 7단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7단계는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시옷, 그리고 쌍비읍, 쌍지읒, 쌍디귿, 쌍기역, 쌍시옷을 연습합니다. 자, 쌍지읒을 입력하려면 Shift 키,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Shift 키라는 거를 누르고 나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한영키를 한번 바꿔주시고요. 자, 그냥 Shift를 안 누르셨을 때는 그냥 일반 자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디귿, 지읒. 네, 이렇게 쌍지읒이 나올 때는 Shift를 눌러주셔야 돼요.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자리 연습이 완성되는데요. 선생님들은 천천히 하시고 혹시나 빠르게 하신 분들은 그만하기를 눌러주시고 낱말 연습을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은 단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자리 연습 다 안 되신 분들은 자리 연습 천천히 하세요. 자, 이 네모칸 박스 안에 있는 글자를 입력하시고 이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위해서 긴 스페이스 바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따로 시간 내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랑 수업하실 때 천천히 연습도 하시고 한글도 공부하시면 그 컴퓨터 기초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는 시간 가지세요. 처음부터 낱말 연습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낱말 연습까지 끝났고요. 연습이 다 끝나신 분들은 X 눌러주시면 돼요. 몇 분 더 기다려 드릴게요. 네, 다 하셨으면 이제 X 눌러주시고요. 연습 다 하신 분들은 이제 화면 봐주세요.
저희는 오늘 한글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교육 자료가 지금 다 삭제가 되어서요. 그냥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집에 있는 이 한글이라고 쓰여져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제가 인터넷 활용 강의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눈으로 좀 익히시면서 수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때 컴퓨터의 기초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한글 기초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집에 이렇게 한글이라고 바탕화면에 있으시거나 또는 작업 표시줄 상에서 한글이라고 쓰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한글. 그러면 이렇게 한글이라고 뜨면 한글 뭐 2010도 되고요. 2022도 되고요. 그거를 탁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거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한글 뭐 2010이건 2018이던 2020이던 기본적인 메인 화면입니다. 제가 한글의 기본적인 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왜 상단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이 메인 메뉴들이 있고요. 한번 제가 눌러만 볼게요. 제가 파일을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또는 인쇄하는 메뉴들이 파일에 있고요. 편집을 눌러보면 편집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위에 뜨게 되고요. 보기를 누르면 보세요. 편집에서 제가 보기로 바꿔볼게요. 보기로 바꾸면 보기, 보여지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이 메인 메뉴에 옵션으로 뜨게 됩니다. 그 입력을 눌러보겠습니다. 입력. 이렇게 입력과 도형을 그리거나 그림을 넣거나 하는 입력과 관련된 메뉴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이 각각의 메뉴들에 맞는 옵션들이 여기 이 부분에서 바뀌어지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메모장에서 배우셨듯이 글씨체, 글씨 크기 이 두 가지는 아실 거고요. 자, 글씨를 진하게 만드는 부분, 기울게 만드는 부분, 아래의 밑줄을 치는 속성, 취소선 속성, 그리고 글씨의 색상을 이 부분에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글 꼭 2010이 아니더라도 제가 2010 버전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2016 버전으로 한번 기본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창에 대해서 1번 여기 조그맣게 보인 부분이 뭘 의미할까요? 제목, 프로그램의 제목과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 위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한 줄. 지금은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제목이 빈 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저장을 하면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이 있는 제목 부분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메뉴 기능들, 쓰임이 같은 것들이 모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기본 도구 상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주 쓰이는 거, 변하지 않는 부분, 항상 제일 많이 쓰이는 거를 이 서식 도구 상자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다 직접 저희가 작업창이죠. 직접 글자를 쓸 수 있는 작업창과 이거 뭐예요? 스크롤바. 이 밑에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막대의 스크롤바가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간단한 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크기 및 창 배열 조절하기. 문서가 화면에 작게 보여서 불편한데 크게 볼 수는 없나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 화면 확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기를 누르실 때도 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아무런 옆에 이 밑에 보기라는 글자를 누르면 이 밑에 기본 도구 모음들 이 보기랑 관련된 메뉴들이 여기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화면 확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화면 확대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자 화면 확대를 누르면 글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화면이 확대되는 거고요. 다시 화면 축소를 누르면 축소가 되어집니다. 화면 확대와 축소키는 보기랑 관련된 메뉴니까 보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쪽에다가 이 하나의 쪽을 맞추시려면 보기에 선생님들 보세요. 보기를 누르면 이 기본 도구 상자가 바뀌었고요. 좀 더 상세한 설정을 하실 때는 보기 옆에 있는 이 삼각형 같은 거 있으시죠? 이걸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면 이 보기에 있는 메뉴들이 글자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화면, 제가 이거 세모난 거 눌렀고요. 화면 확대 축소를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 확대 축소를 눌러보면 쪼개다 맞춘다라고 되어 있고 100%는 1, 100%보다 점점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쪽 맞춤을 눌러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A4 용지거든요, 선생님들. 한글 파일은 이 A4 용지에 뭔가 글자를 써서 출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쪽 맞춤을 했더니 이 한 장짜리 A4 용지가 다 나오게끔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저희가 글씨를 쓰더라도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 확대라는 키가 필요한 겁니다. 화면 확대를 계속 누르셔서 내가 보이기 좋은 화면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려면 이 문서의 밑으로 내려가시려면 마우스를 문서에 두시고 휠 키를 내리시거나 휠을 내릴 때마다 이 이동막대 보세요. 휠을 내리면 이렇게 이동막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휠을 내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휠을 올리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가 화면 확대 대화 상자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비율을 지정할 수 있고 100% 쪽맞춤을 해서 봤을 때는 얘가 내가 인쇄를 하면 어떤 모양일까 라고 할 때 쪽맞춤을 해서 봐요. 방금 전에 제가 보기에서 화면 확대 축소해서 쪽맞춤을 했잖아요. 다시 보기에 이 조그만 화살표에 화면 확대 축소를 눌러서 쪽맞춤을 했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나 설정하면 되게 조그맣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제가 A4 용지를 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구나를 볼 때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시 화면 확대를 누를게요.
여러 번 클릭하셔서 선생님들이 보시기 편한 상태로 확대를 하세요. 그리고 창 배열 조절하기도 있습니다. 자, 보기에 여기 세모난 거 누르셔고요. 이런 게 있다면 밑에 메뉴가 더 있다는 거예요. 창 배열로 가시면 창 배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여기 그 창 배열과 관련된 메뉴가 조금 더 있다고 이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자, 보기를 누르고 창 배열에 마우스만 갖다 대도 창 배열에 가로로 배열, 세로로 배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가로로 배열 눌러볼까요? 가로로 배열은 지금 가로에 창이 있다는 거고요. 보기에서 창 배열에서 세로로 배열하면은 창 배열이 세로로 배열이 됩니다. 가로로 창 배열하면 가로로 이렇게 창이 배열이 되고요. 세로로 배열하면 창들이 세로로 배열되고요. 겹치게 창 배열하면 열린 창들이 모두 겹치게 창 배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용지를 설정해 볼게요. 문서를 작성한 용지를 크게 변경할 수도 있나요? 라고 나와 있어요. 편집 용지 설정하기는요. 파일을 눌러서 편집 용지에 우선 들어가시는 거예요. 파일 눌러서 편집 용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편집 용지라고 뜨고요. 편집 용지가 지금은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A4 용지로 되어 있어요. 종류가. 여기를 누르시면 내가 출력하려는 사이즈로 바꾸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문구점이나 이런 알파문구 가셔서 뭔가 문서를 출력하는 거를 사오실 때 저는 A4가 기본이니까 A4를 하는데요. 나는 좀 크게 하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해당되는 용지를 사시면 됩니다. 지금 용지 방향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제 세로로 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길쭉하게 용지가 나온 건데 가로로 바꾸면 이렇게 오른쪽이 긴 상태로 나오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용지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위쪽 머릿말 둘 다 이 문서의 위에 부분을 의미해요. 어쨌든 위쪽과 머릿말을 20mm, 15mm 두면 3.5cm 정도를 A4 용지에서 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난 싫다. 되게 타이트하게 위에를 남기고 싶지 않다. 옆에만 제본을 뜰 거여서 옆에만 스프링 할 거여서 위에는 가득 차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버튼도 있고요. 위로 올리는 버튼도 있거든요. 수치를 줄이시려면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보세요. 편집 연지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진한 줄 있는 데부터 시작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실 수 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왼쪽에 이만큼 30mm라는 공간을 뒀는데 내리시면 어때요? 까만 줄이 왼쪽으로 점점 오면서 용지를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파일에 다시 한번 편집 용지 들어가겠습니다. 취소 누르신 다음에 파일에 편집 용지 눌러주세요. 네,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똑같은 창이 뜨면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위에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30, 아래쪽 30 이렇게 기본적으로 A4를 출력하면은 남은 공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용지 요백. 자, 용지 종류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쵸? 용지의 방향. 그 제본 부분은 용지를 출력해서 제본 형태를 만들 경우 제본의 모양을 한쪽, 앞쪽, 위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용지 여백.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선택한 용지 종류에서 상하, 좌우 여백을 빼고 난 나머지가 본문이 들어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를 기입한 부분 여기 이만큼 여기 이렇게 이만큼을 빼고 여기 검정 줄 있는 데가 내가 쓴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직접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글자를 하나 써보고 글씨 모양을 한번 바꿔보는 거 하고 저장을 할게요. 똑같아요. 메모장이랑 쓰는 거. 제가 맨날 안부를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네요. 이거 지금 천천히 한번 입력해 주세요. 선생님들 메모장이랑 입력하는 거 똑같아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여기서 점 찍고 무슨 키요? 내릴 때는 엔터키. 엔터키,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스페이스. 긴 거가 스페이스바 키죠. 키보드 자판에서 긴 네모난 긴 키가 스페이스바 키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엔터키. 자, 이 느낌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느낌표는 Shift 키라는 키를 쌍자음 저희 표현했을 때 아까 전에 타자 연습에서 쌍자음 눌렀을 때 했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돼요. 숫자 1 누르시면 돼요. 숫자 1 누르시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숫자 1을 누르시면요. 그 위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시고 모두들 띄어쓰기 건강 띄어쓰기 해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천천히 써주세요. 천천히 써주세요. 제가 1, 2분만 더 기다려드리고 하신 데만큼만 하고 또 글씨체 바꾸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모장이랑 쓰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글씨체랑 글씨 크기 변경하는 방법은 약간 달라요. 네, 1분 정도 더 기다려 드릴게요. 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지금 입력하신 부분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면 우선 멈춰 주시고 저랑 그 글자 채랑 글씨 크기 바꾸는 연습해 볼게요. 자, 우선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를 블록 지정을 할 건데요. 블록 지정을 한다는 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블록 지정. 내가 원하는 부분의 글씨체를 바꿀 때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을 잡는 건데요. 우선 내가 원하는 문장 앞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셔서 오른쪽으로 끌기, 드래그 하셨다가 이제 드롭하세요. 제가 첫 줄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블록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까만 색깔이 블럭이에요. 이 블럭 지정을 하는 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법이랑 같습니다. 이 블록 지정, 까맣게 된 블록 지정을 해제하실 때는 키보드 왼쪽 가장 위에 있는 ESC 버튼을 누르시거나요. 그냥 마우스로 더 간단한 건 마우스로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블록 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블록 지정하세요. 드래그 앤 드롭. 맨 앞을 뭐 맨 앞이나 맨 뒤던 선생님들 중간만 안 하시면 되죠. 중간만 안 하시면 되고요. 문장의 맨 끝이나 맨 앞을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시고 드롭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서식도구 모음에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세요. 그럼 선생님도 어때요? 그 메모장보다 굉장히 많은 글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더 보실 수 있고요. 올려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마우스를 여기에 두고요. 휠을 왔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보시면 바꾸실 수 있고요. 그냥 올라가시다가 저처럼 어떤 페늘림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페늘림 클릭을 해주세요. 페늘림 클릭. 그리고 나서 ESC 버튼이나 빈 공간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로 그냥 빈 공간 클릭하세요. 그럼 블록 지정이 해제되면서 저희가 블록 지정한 부분만 이렇게 페늘림이라는 글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블록 지정 다시 해볼게요. 앞을 클릭하시거나 뒤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앤 드롭. 그래서 글씨 크기도 같이 올렸으면 좋았겠죠. 아까 글씨체를 페늘림으로 바꾸셔도 블록은 계속 지정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해제하지 않으면 그때
글씨 크기도 올리시면 좋습니다. 한 20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해제. 여기 두 줄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할게요. 여기 문장의 시작이나 문장의 끝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살짝 또는 한 줄 이렇게 블록 지정하세요. 블록 지정하실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끌기 놓기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글씨체 이제 클릭하셔서 보셨을 때 예쁜 걸로 하셔도 돼요. 밑으로 내리시고 위로 올리시면서 글씨 모양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전 좀 특이한 걸로 해볼까요? 저는 양재 블럭체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양재 블럭체. 양재 블럭체. 자, 이렇게 글씨 바꿨고요. 지금 블럭 지정을 만약에 해제하신 분은 이런 데 클릭하셔서 해제하신 분은 다시 블럭 지정하시고요. 해제 안 하신 분들은 바로 글씨 크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씨체와 글씨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이 부분을 또 다른 글씨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꿔야지 하고 글씨체를 그냥 바꾸면 바꿔지나요? 바꿔지지 않아요. 그리고 글씨 크기 줄인다고 해서 얘가 지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왜 안 바뀔까요? 제가 여기를 그냥 클릭하고 이 윗부분을 수정했잖아요. 클릭만 하고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려는 부분을 꼭 반드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블록 지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블록 지정을 하시고 나서 글씨체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블록 지정을 한 부분만 글씨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글씨 크기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바뀝니다. 만약에 빈 공간 그냥 아무 데나 클릭을 해놓고 글씨체를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장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선생님들. X 눌러주세요, 이제. X 눌러주시고 저장 안함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한글 2016의 구성과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간단한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천히 배워볼 거고요. 천천히 배우는 와중에 인터넷도 겸하면서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거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